민법전문 변호사 조영주입니다. 예, 오늘은 업데이트, 특히 그 불법 채무자 구제에 대한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11명의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그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봤죠. 그래서 이제 곧 그건 통과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소프트한 거, 어떤 패밀리 위주에 되어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뭐 예를 들자면 뭐 메디케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휴가를 받은 직장인이 집에서 어떤 활동하는 거, 또 무슨 뭐 약값, 불법 채무자 구제, 에너지 법안 이런 게 다 포함된 지금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빌, 소프트한 인프라스트럭처 빌이죠. 이게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프트한 인프라스트럭처 빌은 어차피 공화당 의원이 반대를 할 거니 또 공화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쓸 걸로 예상이 되니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시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세넷 팔리아멘타리안이 승인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50명의 이제 공화당 아니 민주당 및 이제 두 분의 이제 그 무소속 의원 이제 두 분은 다 찬성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민주당이라고 보면 50명 전원의 상원의원의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그 50명이 찬성하면 이제 한 명의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찬성을 하겠죠. 이제 그래서 통과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세네트 팔리멘터리안이 아마 해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전례도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50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맨신 상원의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이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없애는 걸 계속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는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이지만 중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 속에 속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만약 반대를 하면 소프트한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이게 버젯 레컨실리에이션 빌 프로세스로 가게 되면 초당적인 합의가 아니니까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 중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이요. 반대한다면 통과가 안 되는 건데, 오늘 화요일 날 MSNBC 방송과의 어떤 그런 인터뷰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맨시 상원의원이 본인은 민주당 정부와 상원에서 추진 중인 그 소프트한 의미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빌을 찬성한다고요. 단 두 가지 이제 조건이랄까 뭐 꼭 조건이야말은 아닌데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럼 어디까지 할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할지, 어디는 배제를 시킬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요. 그냥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나라의 빚이 늘어나잖아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맨신 상원의원은 재정의 부담을 안 주는, 덜 주는 그런 법안이 그 소프트한 의미의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자기가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찬성을 할 때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기준점이다. 기본 전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이제 어느 법안은 내용은 반대하고 찬성한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하자면 두 번째가 되게 이제 중요한 시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 범위가 많다는 거는 너무 넓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범위가 많으면 좀 그렇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그 미국 재정에 큰 부담을 안 주는, 가능하면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수입이 더 많은 지출보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런 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그 불법 채무자 구제안을 놓고 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빌이라든지 무슨 뭐 메디케어라든지 약값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스페시픽하게 이제 이민 불법 채무자 구제안을 본다면
사실 불법 여자 구제안을 하게 되면 2001년도에 있었던 그 이사오 아이 조항도 임시 구제도 그랬지만 한시 구제도 그랬지만 항상 그 fee 이민국 수수료하고 벌금을 반드시 부과를 했습니다. 이사오 아이 때는 1,000불의 벌금 부과했죠. 그리고 지금 뭐 개정된 건 아닌데만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동안 밀린 세금도 내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fee 들어오죠. 다음에 그 벌금 들어오죠. 그리고 벌금이 2001년도에 1,000불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그 당시에 1인당 1,000불이었어. 가족당 1,000불이 아니고 1인당 1,000불이었어. 만약 4인 가족이면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나이가 이제 맞는다고 치고 적용된다고 치면 4인 가족이면 4,000불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에 의하면 적어도 저번처럼 2001년, 20년 전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1인당 그 벌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fee 내야죠. 벌금 내야죠. 다음에 이제 그 세금까지 낸다면 근데 사실 이 불법 체류자 구제한다고 해서 그 지출이 얼마큼 되겠어요? 사람 더 뽑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존의 일보다 일이 더 많아지니까 이민국 입장에서도 사람을 더 뽑아야죠. 하여해야죠.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외주로 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한시적으로 파타임으로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이지만 한시적이라는 거죠. 풀타임이지만 계속 퍼머넌트하게라는 게 아니라 파트로 일할 수 있는 이제 템포러리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5월달 초에 어떤 그 대학교에서 이제 조사한 거라면 불법 체류자를 구제했을 경우 물론 전제 조건은 fee가 얼마냐, 벌금이 얼마냐, 세금이 어떻게 낼 거냐에 대해서 약간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추정 끝에 적어도 만약 불법 체류자 구제를 해준다면 1.4에서 1.5 트릴리언 정도의 흑자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한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측에서는 뭐 750빌리언 정도 또는 500빌리언 정도의 흑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느 예측이든 적어도 불법 체류자 구제에 있어서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다는 게 공통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다면 이제 맨신 의원이 얘기한 두 번째 이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안 주고 정부가 지출하는 것보다는 걷어들일 수입이 더 많은 거를 자신은 선호한다. 이거에 집중을 맞춘다면 맨신 의원 생각에는 아마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하지만 맨신 의원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 구제안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얘기한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는 모르겠다.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가 약간 또 안 맞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맨친 의원이 그 전까지는 그 필리버스터는 반대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도리가 없었지만 소프트한 의미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버젯 레컨실리에이션 프로세스로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 거기에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자신은 서포트 하겠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식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게 많아가지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이른감 있죠. 안심하기는.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뭐라 그랬냐면 이미 상원 하원에서 공화당 상원 공화당 민주당에서 합의한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초당적인 합의를 했죠. 그거는 그거지만 만약 민주당이 소프트한 의미의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버젯 레컨실리에이션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하원에서는 초당적으로 합의한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자체도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그 버젯 레컨실리에이션 프로세스를 통한 소프트한 의미의 인프라스트럭처 비는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어디까지 할 거냐.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포함시킬 거냐, 뭐 약값까지 할 거냐, 이민 불법 체류자 구제안까지 할 건지, 뭐 메디케어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 여기저기 많이 아젠다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맨신 의원이
본인이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진보적인 한 발짝 나간 거고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맨신 의원이 불법 표자 구제안 뭐 다카건 아니면 무슨 농장 근로자법이면 저희는 다카하고 필수 법안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 두 개를 꼭 그 맨신 의원이 지지하고 서포트하기를 진심으로 저는 기원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이 자리에 비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